언어만 바꾼다고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결국은 언어와 사람과 삶은 삼위일체로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나의 언어를 어떻게 레벨업 시키라는 거야? 원격을 높여서 인격을 높이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언어 디자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어려운 언어를 써가지고 복잡하게 말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쉬운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어디에다가 배치하고 조정하는지에 따라서 언어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커피 머신이 고장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써붙이겠죠. 커피 머신이 고장난 관계로 당분간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언어를 디자인 이렇게 바꿨어요. 커피가 그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과로로 잠시 일주일간 병원에 다녀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드라이하게 고장났다고 표현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근무를 실시했어요.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주 4.5일제 전격 실시. 아무도 감동받지 않는데 그래서 경영회의를 통해서 언어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다시 회사는 금요일 오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제도인데 드라이하게 4.5일 전격 실시가 거의 엔지니어들의 단어일 수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감성적으로 쓰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 단어를 하나 싹 빼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집어넣고 싶은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도 저는 언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그러면 나의 언어를 어떻게 레벨업 시키라는 거야? 원격을 높여서 인격을 높이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언어를 남들이 써놓은 정의, 국어사전에 예를 들면 신념, 사랑, 열정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거를 나의 언어로 다시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언어 사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신념 사전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참고로 통상관념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이 사람은 자기의 신념으로 다시 바꿔쓰기 연습을 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국회의원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입법, 법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의 정의를 아주 재미있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는 일 없이 수다 떠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보면 항의를 하겠지만 예외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보,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가 뭐라고요?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를 이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재정의를 내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나의 언어로 다시 리프팅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요, 저자가 쓰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그냥 따라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책에서 신념을, 열정을, 사랑을 어떤 단어로 썼는지 의미로, 그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다, 내가 생각하는 신념, 내가 생각하는 열정 이런 게 뭔지를 나의 언어로 다시 정의할 때 이때 자기만의 언어, 주체적인 언어로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전은요, 관점 사전인데요. 관점은 말 그대로 이제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내가 겪어본 체험, 경험에 비추어서 쓰는 거예요. 새 얼간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기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라 교수가, 난초라는 주인공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겪어본 경험에 비추어서 기계라는 정의를 아주 쉽게 막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교수님이 그래, 너 그따위로 정의를 내려면 예술단의 상대 가라고. 그래서 옆에 너가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책에 있는 정의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외워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겪어본 신념이나 체험에 비춰가지고 그걸 재정의하느냐, 이거의 차이일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향기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조향사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조향사의 관점을 바꿔가지고 업을 다시 정의를 내렸어요. 자기는 공기 중에 입자, 고객한테 딱 맞는 입자로 향기를 만들어가지고 조합해서 작곡해주는, 자기는 향기 작곡가라는 거예요. 조향사라고 하는 이렇게 드라이한 말보다 향기 작곡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색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그때부터 사고가 바뀌고 일상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 사전의 위력은 똑같은 현상인데, 일인데 어떤 관점으로 그걸 재정의하는지에 따라서 180도 다른 사고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의 언어를 레벨업 시키는 굉장히 소중한 사전은 저는 연상사전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 단어와 관련돼서 순식간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막걸리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러면 사람들 막걸리 언제 땡겨요? 그러면 비 오는 날 땡긴다.
막걸리 옆에 안주는 뭘 드십니까? 그러면 파전을 든대. 막걸리는 주로 어디 갔다 오다 마십니까? 그러면 등산 갔다 오다 마신대. 그러면 막걸리에 대한 연상세계가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등산 갔다 온 걸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소통이 확 금방금방 되죠. 그런데 저는 막걸리 그러면 새벽이 연상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막걸리를 비 오는 날 마시는 게 재미없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빈속에 3병을 마시고 취해서 출근을 못했던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막걸리 그러면 새벽이 떠오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단어에 관련돼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단어를 떠올리면 경험했던 게 파뜩 떠오르거든요. 그죠? 이렇게 연상세계가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MZ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소통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상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소통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와 관련된 체험의 깊이와 넓이를 가급적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면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상세계는 단어와 관련된 상상력의 문제입니다. 막걸리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그러면 틀에 박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막걸리를 틀에 박힌 방식으로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세계 최초로 막걸리를 새벽과 연결시켜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왜? 막걸리를 새벽에 마셔봤잖아요. 막걸리 새벽에 마셔본 사람 전 세계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글이 독보적인 이유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단어와 관련된 체험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연상사전의 위력입니다. 네 번째 감성사전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인의 마음,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마음, 측은지심으로 쓰는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념사전은 정말 논리적으로 머리로 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거기도 가슴이 들어가지만, 이 감성사전이야말로 타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사랑할 때 생기는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안도현 시인이 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간장게장이 탄생하는 과정을 안도현 시인이 꽃게 입장이 돼가지고 꽃게의 아픔을 사랑한 거야. 그래서 그 시를 보면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 마지막 2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꽃게가 간장 속에 푹 담기니까 알들한테 엄마 개가 유언을 남긴 거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렇게 감성사전은 철저하게 측은지심,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특히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생명체 있는 걸로 생각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성사전은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사랑하면 그 아픔을 연상시키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쓰는 사전이 감성사전입니다. 이런 사전만 계속 써도 여러분의 감수성은 폭발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전은 은유사전입니다. 자, 은유사전은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PD님은 결혼하셨죠? 네, 결혼은 양파다. 왜 양파일까요? 까도 까도 새로우니까.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까도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은유사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결혼해봤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양파 까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경험을 했거나 양파 까서 눈물이 나봤거나. 자, 그러면 결혼은 추상명사죠. 양파는 보통명사.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두 가지를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닮지 않았는데 갖다 붙여놓고 추상명사와 보통명사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내는 사전, 이게 은유사전입니다. 은유는 우리의 사유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엄청난 사유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원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거. 여러분, 어원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의 어원, 그 용기라는 단어 커리지의 어원이 하트에서 나왔대요. 아,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심장이 뜨거운 사람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갔다 온 이유도 머리로 계산하면 못 갑니다. 아, 사하라 사막 참가비 300만 원, 왕복 항공은 700만 원, 돈이 너무 많아. 계산이 시작되면 안 가요. 그 다음에 40도 죽는데 사람들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못 가니까 가슴으로 느낌이 왔어요. 심장이 뛰어. 그때 카드를 긁는 거예요. 심장이 뛸 때 머리로 올라가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행동하는 게 용기라는 어원이 하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트를 떼보세요. 그러면 히아트가 되잖아요. 그분이 주신 예술품이 하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원은요, 또 한자를 찾아보세요. 한자. 생각사자를 찾아보면요, 위에 밭전자에 밑에 마음 심자잖아요. 밭전자는 밭이 아니고요, 인간의 여기 숨골을 뜻하는 뒤통수 밑에 이성을 뜻하는 게 밭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 마음 심자. 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머리와 가슴이 붙어서 일어나는 게 생각이라는 건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생각은 가슴으로 하나요, 머리로 하나요? 머리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자의 어원을 추적해 보니까 진짜 생각은 가슴이 한다는 거예요. 밑에 있잖아요. 이런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게 어원사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사전이 있습니다. 가치사전은 뭐냐면요, 제 거에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5가지 있거든요. 첫째, 열정. 둘째, 혁신. 도전. 행복. 신뢰. 이런 5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제가 의사결정할 때, 길을 잃었을 때,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뭔가 판단을 할 때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대학원생을 뽑을 때 걸어 들어오는 폼과 앉아서 말하는 자세가 열정적이면 합격, 눈이 동태 눈이면 불합격. 자,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이 5가지 키워드예요. 제가 뭐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때 그 중심에서 나침판처럼 북두칠성처럼 방향을 결정해주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단어들이 저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를 3개, 5개만 뽑으세요. 정말 나답게, 남다르게가 아니라 나답게 살는 방법은 내 심장을 두드리는 단어, 키워드 5가지, 3가지 선정한 다음에 그대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매일매일 작은 스토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그걸 가지고 글을 쓰시고 책을 쓰시고 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설파하시고 강의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5가지 키워드대로 바뀌는 건데 그 중심에 핵심 가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사전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만 바꾼다고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결국은 언어와 사람과 삶은 삼위일체로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려면 또 삶을 바꿔야 되고 삶은 바꿨는데 또 언어가 안 바뀌면 내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2개의 대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2개의 대학이 언어가 다르거든요.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언어가 한탄, 주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걱정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이런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몸을 던져가지고 감탄이야. 일상이 다 뭐 감동적인 겁니다.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네. 대단하다. 아직도 눈이 떠지네. 대단하네. 아직도 숟가락이 들리네. 모든 게 다 감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대학교를 그만두시고 드리대학교에 입학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감탄의 언어로 바꾸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마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